이렇게까지 야당이 많은 적이 없었는데 막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제 저희들로서는 현재 이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집행하고 있는 법과 절차,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에서 위반되지 않게끔 그리고 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좀 여지를 줬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모두 다 이제 무너져 내려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법 절차를 다 위배해버리고 그냥 무소불위로 불도저식으로 할 거라고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었던 것이고요. 국민들 요구에 더 이상은 답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저희가 행동으로 또 결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여당의 답을 기다리고 대통령을 배려하고 그럴 수 있는 시기는 다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미디어 오늘 군대의 차원에서 혹시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 건지 얘기 나오는 게 있나요? 일단 그 군대위 어쨌든 이제 국회에 있는 이제 정당들이기 때문에 이제 입법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중요할 겁니다. 현재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방송법에 조속한 통과는 말할 것도 없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과방위가 주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또 각종 이사회들이 다 이제 이 과방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해당 상임위에서도 좀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방송법일 것 같습니다. 방송법에 대한 어떤 결의 같은 게 있었나요? 아니요. 오늘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더 있지는 않고 이미 방송법 통과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제 의견을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오늘 추가적으로 더 다른 의견이 나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내일 KBS 사장 해임될 수 있다고 거의 기존 사실화한 것처럼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까요? 오늘 권태선 이사장의 이제 가처분 이제 그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큼 이제 법 위반을 통해서 해임 처분을 내렸는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던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후임을 인선한 것 또한 기형적 구조를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태선 이사장이 다시 이사장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방문제법에 의하면은 9명의 이사로 구성되게끔 적시가 되어 있는데 10명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구조를 만든 거는 지금의 방통위원장인 이동관 위원장이 김성근 후임 이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것처럼 KBS에서도 그런 부당한 일들이 법적인 절차들을 위반하고 되는 것들은 없는지도 스스로도 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과연 그 해임의 사유가 적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 판단도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일인데 이게 판단이 내려지기까지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핑계를 삼아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무도한 정권이다라고 저희가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KBS 사장의 해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내일 처리가 된다면 그냥 단순히 민주당 혹은 야사당의 어떤 비판에만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적 사안으로 확대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임 방통위원장인 이동관 위원장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두명 체제가 합법적인 상황인가에 대해서도 저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이고요. 5명의 합의제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과반수도 차지 않는 2명의 위원으로 그것도 대통령이 인선한 사람 2사람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법률에 위배되는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인선도 그리고 해임 절차도 모든 것이 법 위반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방통위가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 최민희 후보가 있는데 네. 일각에서는 최민희 후보 말고 다른 후보를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이미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냥 단순히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넣은 사안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의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거론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벌써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답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방통위를 기형적 구조로 계속 가져가겠다. 합의지 기구를 대통령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는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책임과 부담은 결국은 대통령한테 지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이구영 이사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까지 야당이 많은 적이 없었는데 막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야당이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막지 못했나 하는 답답함도 듭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로서는 현재 이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집행하고 있는 법과 절차,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에서 위반되지 않게끔 그리고 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좀 여지를 줬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모두 다 이제 무너져 내려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법 절차를 다 위배해버리고 그냥 무소불위로 불도저식으로 할 거라고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법에 의해서 분명히 나중에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심판도 분명 따를 것이고 저희들도 오늘 제야에서 오신 원로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야당도 그냥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국민적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들 요구에 더 이상은 답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저희가 행동으로 또 결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여당의 답을 기다리고 대통령을 배려하고 그럴 수 있는 시기는 다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쯤 할까요? 되신 것 같죠?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